정연 200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혜민 기자고요. 김선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정연석 변호사님. 아직도 적응을 못했어요. 이름을 먼저 부른대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김선욱 변호사님까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떼거리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아이 괜찮아요.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오늘 200회예요. 나 네. 200회이자 수능날 수능 녹음 일 기준으로 동시에 SBS 창립 창사기념일. 창사기념일 어떻게 SBS 언제 생겼죠? 우리 90년인가 생기지 않았나? 29주년일걸요 올해가? 나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네, 내가 90년에 어릴 생겼던 기억이 나. 90년이 그렇게 어릴 때도 90년, 아니고. 91년 이때일 거예요 아, 아마. 그렇죠, 맞아요, 아. 맞아요. 모래시계 하고 막. 아, 저 90년에 없었던 아, 사람도 시계 있구나 맞네. 여기. 잠깐만. 거의 난 그때 안 태어났네. 92년생. 그러니까. 유일하게 안 태어난 거네. 그죠, 그죠. 거의 SBS랑 나이가 비슷하네요. 거의 그러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한마디 하시죠. 오늘, SBS에 축하해. 생일 축하해. 오늘 입술은 뭐 고고 틴트인가요? 무슨 색인가요? 몰라요 버건디? 뭔지. 버건디요? 응. SBS 그 캐릭터 뭐예요? 그 입구에 있는 그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 그 자판기래. 그 지금 인형 뽑는 거기 옆에 있는 그 핑크색으로 돼 있는 그 친구가 아, 걔는- SBS 캐릭터 아니야 아니야? 걔는 미우새 캐릭터예요. 미우새 오리. 캐릭터예요? 오리 새끼 아니에요? 오리 새끼. 미우새 아. 캐릭터. 새끼 오리. 미우새 캐릭터예요? 오리, 자꾸 오리. 제가 SBS 캐릭터는 뭐지? 삐처리할 게 많네요. 네. 없어요. 파란색 없어요? 곰돌이 네. 있어요 이름. 그 TV 모양으로 되는 거. 오리색 오리 새끼는 뭔가 있지만 아무도 삐처리 안 해도 모르는 되지 않나요? 오리의 새끼인데. 그렇죠. 음. 사람 새끼. 네. 욕 아니잖아요. 욕이네. 사람한테 새끼는 욕이에요. 욕이네. 자식 새끼. 안 되겠다. 네. 네. 아유 이번 주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청취자 댓글 코너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야, 진짜. 우리 김선욱 변호사님의 넷남. 네. 넷남. 발음 좋네요. 이거 아직도 적응 잘 안 돼. 이 코너. 지난주 잘 읽던데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리플레이님이 달아주셨습니다. EBS 프로그램 직장탐구 팀 변호사 편을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아는 변호사라고는 아는 애 왜 물음표가 있는 거지? 아는 변호사라고는 정연석, 김선욱, 이상민 변호사님밖에 없는 저로서는 이 세 분의 일하시는 모습도 이런 모습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늘 오디오로만 듣다 보니 어떻게 생기셨을까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정연석 변호사님은 네이버 검색으로 사진은 봤음. 오늘 왜 갑자기 다 하다가 음으로 바뀌네요. 자, 제 인생에서 무슨 사건이 생기면 일단 정연석 변호사님께 찾아가겠습니다. 활동이 많으신 것 같아 수임료가 비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점점. 유익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김선재 아나운서님, 김혜민 기자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권지윤, 김학희 기자님도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되게 진짜 마음이 길게 따뜻해지네요. 달아주셨다. 요즘 그래도 댓글을 읽는 코너가 생기고 나서 조금 그나마. 정성껏 달아주시는 분들이 그나마. 그렇네요. 고마워요 리플레이님. 얼굴 궁금하시면 유튜브 보세요. 네, 유튜브 검색하시면 됩니다. 가려야지. 맞습니다. 수임료가 비쌀 것 같다고 하는데 한번 의견을 한번 달아주시면. 저에게 찾아오시면은 제가 김선욱 변호사에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뭐야? 전 쌉니다. 아예 농담이고요. 수입료 공개 안 되나요? 안 돼. 그 수임료가 수임료는 정해질 정할 수가 수가 없지. 없어요. 사건마다 달라서. 뭐 가장 많이 받았던 수임료 뭐 이런 거 얘기해 볼 네. 수는 있겠죠. 어떤 건이었는데요? 어떤 거였지? 종류, 그 종류. 저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자체가 한 100억 정도 하는 거라. 와. 되게 유류분이나 찾아오는 상속 거라. 사건이 좀 수임료가 그렇죠. 세지. 유류분 사용 예, 예. 그것도 그죠. 얼마 받았어요? 근데 얼마 받았어요? 네. 소고기 사주세요. 승소했어요? 대략적으로라도. 야, 잠 한 명씩 물어봐. 승소했어요? 제가 1년 차 때 수임한 사건이 있는데 1년 차 변호사 때 어떻게 수임 잘 돼가지고 성공 보수가 응? 4억 원이었어요. 성공 보수만? 네, 그 성공. 이겼냐고요? 착수금은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 아니 성공 보수 4억 원이니까 이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약정을 했죠. 어. 뭐 이겼겠어요. 4억 4억 받았으면 내가. 난 받았다고 또. 그럼 4억 나이키 받았다는 정품 줄 사는 거 알았어. 아니에요? 나 너무 떨려가지고 1년 차 때. 근데 그 패소 판결문이 제 생일날 왔어요. 축하해요. 생일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나이키 병행 수입 입고 이게 되게 매장에서 웃긴 못 사고. 뭐 잠깐 뭐 TMI지만 각하하고 기각 아시나요? 각하는 소송 요건이 안 갖춰져서 아예 보지 않겠다 사건이고 기각은 봤더니 아니다. 너 졌다. 음. 너는 권리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어느 게 더 나쁠 것 같아요? 카카가. 딱 들었을 때는 각하가 더 나쁠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말도 틀리진 않아요. 아예 안 봐준 거예요. 근데 기각이 더 나빠요. 왜냐면 기각은 권리가 없다는 게 많잖아요, 확정되는 거고 각하는 다음에 다시 오면 되니까. 다시 그렇지. 만들어서 근데 제가 1심에서 각하를 받은 사건이 저한테 온 거예요.
항소심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각하를 뚫었죠. 이거는 봐줘야 된다 소송에서. 그래서 네 말이 맞다 판사가. 근데 뚫어서 이제 기각. 뭐가 좋아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빠진 4억 거죠. 근데 이제 법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그래서 항소한 사람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해서 그렇죠. 각하 판결이 틀렸고 기각 판결이 맞지만 그래도 기각 맞다. 판결을 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항소 기각이라 그래서 항소 기각. 1심과 똑같은 상태 유지 판결을 받은 거죠. 음. 뭐 좋다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지 내가. 그렇군요. 여튼 그게 제일 큰 금액이었다. 큰 로스 실패였죠. 가장 큰 실패. 네. 마음이 아픕니다. 네. 애잔하네요. 오늘 길게 얘기했어요.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구름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최종 의견 애청자입니다. 정현석 변호사님의 댓글 포인트. 다른 사람이 있는 댓글 진짜. 포인트?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아 포인트 준다고. 다 댓글을 달 만한 포인트라는 거지. 우리가 아. 각자 이름 뭘로 불렸죠 할 때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는 나도 이름 저렇게 불리는데라고 뭔가 달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는 넷포. 아. 넷포를 제가 좀 앞으로 좀 찝어드릴게요. 오케이, 넷포. 넷포. 넷포라고 할까요? 예. 제 이름은 윤성운인데 윤성윤, 아. 윤성훈으로 오해하세요. 인정. 성운이 잘 없어요. 어려워. 이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성운은 진짜 잘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 사촌 누나가 20살 넘어서 성운이 아니었냐고 했어요. 이게 별거 아닌데 되게 웃겼어요. 가족입니까? 이분 실명 진짜 공개까지 웃겨. 하시면서 네. 이렇게 오케이, 댓글을 오케이. 달아주셨어요. 네. 그때 감사하네요. 내가 대포라 그랬더니 누가 에이 뭐 실명 달기 좀 그렇겠죠라고 맞아. 했는데 이분이 네. 보란 듯이 네. 사촌 누나 좀 사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꿀생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잘 듣고 있는데 댓글을 오랜만에 남겨옵니다. 부하 직원 손잡고 추근덕거리지만 처벌 못하는 그 과장을 벌주는 방법이 생각이 나서요. 내 핫스팟 와이파이 이름을 김 XX 과장 술자리에서 손모가지 조심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떨까요? 일주일 해놓고 한 일주일 쉬어서 이제 안 하나 싶을 때 문구 바꿔서 또 하고를 반복해서 본인은 환장하거나 아님 본인은 못 알아차리는데 뒤에서 은은하게 망신당하는 루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처벌받는 일이 생기진 않겠죠? 날이 부쩍 쌀쌀해졌는데 네 분 포함 골룸 진행자,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와 이거 명예훼손 될까? 신종 명예훼손이에요. 이게 성범죄 그때 특집 했을 때 그때 그죠, 달렸던 그죠. 댓글이에요. 음. 뒤늦게. 와. 근데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핫스팟 와이파이. 그러니까 핫스팟 명을 이게 뭔진 아는데 네? 이걸 내가 네? 달았다는 걸 이름을 다른,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바꿔줄 다른 있어요. 사람이 내가 달았다는 거 다른 사람이 몰라요? 내 거인지 기기가. 알 수 있죠. 찾으면. 그러니까 알수 저는 있지. 그게 궁금한 찾으면 거예요. 알 수 있는데 알려주면 당장 되지. 할 수는 없. 바로 할 수는 그치, 없지만 바로 할 수는 연결시켜 보면 추적하면. 알 수 있지. 그렇죠. 와 근데 이거 되게 참신하다. 와, 이거 그쵸. 진짜 참신하다. 그럼 와. 우리 이번 주 대포는 이거 해보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 법의 울타리 밖에서 복수하기. 그런 거 댓글 포인트로 해보는 거 어때요? 그 제안합니다. 20살 누나 그 사연이라 어. 이거 둘 다 너무 네, 빵 제안합니다. 터진데. 네포 하나 나왔네요. 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손을 잡았는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지 않은 사람이죠. 무죄 성추행은 맞아요. 아니다라고 해서 네. 근데 뭔가 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도 실명 달고 이렇게 손모가 조심해 하면 이것도 명예훼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충분히 될 수. 왜냐면 공연성 있잖아요. 누구나 핫스팟은 검색가 뜨니까. 그러면 그냥 김 과장이라고 하면 되지.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 회사에 김 과장이 한 명밖에 없으면 그것도 특정이 가능해서 네. 또 그럴 수가 있어서. 김 과장이 좀 많은 회사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될 것 제가 같아요. 보기에는. 그 정도는 뭐.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일단 피해자니까 뭐 그러니까. 성추행은 안 됐지만 이런 정도의 그건 좀 감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처벌하겠어요, 굳이? 예. 재밌겠네. 후속 사연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건 누구지? 죄송해요. 이거 야. 제가 그걸 빼먹었네. 알겠습니다. 살인 기계님. 살인 기계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종 의견은 다운받아서 출퇴근할 때 나눠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서 듣다가 소리 내서 웃었어요. 다들 쳐다보길래 부끄러워. 내가 부끄러웠지 왜? 한마디 했습니다. 하. 쏘리 한마디 했다고요? 예. 여기 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쏘리인 듯. 저는 다시 샤이 애청자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송 빼먹지 않고 다 모니터링 할게요. 다들 건강하세요. 댓글 읽어주는 거 고정 코너로 해주세요. 우리 김학휘 기자. 네. 너무 감사.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네요. 보고 싶네요. 런던에서 최종 의견을 듣는다. 쉽지 않은데. 근데 세계로 아. 나가는 최종 의견. 그러니까. 런던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는 안 터질 텐데.
그러겠지. 네. 그래서 유료 그렇죠. 데이터를 잘 다운- 알겠죠. 다운 아니죠. 받아서 듣고 있는 그래서 거 아니야? 다운받는 거죠. 아 그러네요. 구두쇠 같이. 아 맞다. 구두 이 댓글은 이걸로 끝인가요? 뭐 아 다른 거. 그리고 없습니다. 아, 네. 아니 되게 반가워했잖아요. 솔직히 카톡방에서는 되게 반가워했잖아요, 다들. 반가운 거고. 반가운 거. 방송했을 게 없는 거지. 어, 이거 빨리 재미가 진행하라고 없어. 뭐라 하던데. 노잼이야. 지금. 야, 좀 재밌게 좀 달아라. 빨리 아, 진행하네요 지금. 예. 댓글 힐링 너무 머신아. 많아가지고요. 예, 예. 다 읽으려고요. 머신. 그 Mother Machine. 유튜브에도 댓글 M, 달렸어요. 아 유튜브 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198회가 조회수가 오. 1000회가 넘었는데 왜 유독? 이게- 왜? 모르겠어요. 그게 이건 그거지. 뭐예요? 김혜민 기자 첫. 아 네. 첫 사연이라서 야, 첫 역시. 방송. 야 역시. 근데 그 뒤로 다시 낮아지더라고요. 아 역시. 뭐야? 역시가 뭐야? 왜 봐요 이걸? 죄송한데? 생각 좀 해봐. 이걸 왜 보냐고. 아니 그 뒤에 조회수 몇 회예요? 100 몇 회? 아, 너무 10분의 드라마틱한데? 아, 근데 그럴 거예요.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 아,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읽어주세요. 하겠습니다. 유튜브 198회 댓글입니다. 이때가 유난히 조회수 높음 1000회 넘었음. JRP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정현석 변호사님이 진행자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또 JRP님이 달아주셨어요. 팟빵으로 듣다가 김혜민 기자님 얼굴 궁금해서 일로 왔어요. 기자님 환영합니다. 훈훈합니다.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얼평 안 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그 다음 회가 지금 198회가 1100회, 음. 199회가 252회. 아 그래요? 야 이거 진짜 오. 김혜민 효과네요. 그렇네요. 그때 예. 장난 아니에요. 다시 줄어든 것도 제 효과인가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얼굴이 이제 안 궁금해서 안고 봤으니까 됐어? 궁금했는데 안 얼굴 돼서. 네. 이제 바로 청취자 사연 질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매주 하려고 했는데 매주 까먹었거든요. 저희 그 메일 주소 아. 알려드릴 테니까. 또 까먹었었어? 네. 이게 쉽지가 않아 우리도 기억하기가. 다 까먹었네. 네. 맞아. 파이널 골뱅이 sbs.co.kr FINA 나 자기가 한다. 아니에요. 좋아요. 제가 나안 하는 하고 거 아니에요? 싶었어. 나안 원래 하고 김선재가 하는 거예요. 원래 선장 안 하고 아나운서가 싶었어. 마음이 우리 급해서 이거 꼭 넘기기를 해야 된다는 해요. 발음은 생각에. 좋았어요. 발음. 아, 괜찮아요. 근데 발음이 어떻게 좋네요. 하는지 보여주. 아 해주세요. 뭐 방법이 있나? 아니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느낌이 많이 하는 사람. final@sbs.co.kr. 네. 좋네요. 제가 네, 두 번 세 번 그렇습니다. 읽긴 하는데 두 번 읽으면 좋지 뭐 하면. 네. 네. 아셨죠 여러분? 음. 많이 보내세요. 아 진짜 댓글은 많이 달리는데 이제 메일이 안 와요. 이게 여기가 들어가면 여기가 빠지는구나. 주변에 사건 사고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지 좋은 이게 거죠. 좀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네. 재밌고 짧고 무의미한 것들은 음. 댓글로 달아주시고 댓글 포인트 같은 거 좀 그러니까 진지하고 유의미한 거는 메일로 너 보내주시면. 희망이 되게 자세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나도 좋겠다. 읽어볼게요. 네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유명인, 높으신 분들의 경찰, 검찰 수사를 보면서 일반인들은 그분들과 대접이 다른지 궁금한데요. 하나씩 여쭈어 볼게요. 1번. 조국 일가 사건은 경찰 수사 없이 바로 검찰 수사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일반인도 다이렉트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예, 검찰 수사 바로 받는 경우 있습니다. 네. 네. 1-1은요. 추가로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하나는 검찰이 하고 하나는 경찰이 합니다. 정말 그거는 친절하다. 뭐, 진짜 친절하다. 와. 죄송합니다. 시청자 우롱, 청취자 아니 해주세요,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경찰 수사는 되게 사건 초반에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검찰에서 수사하면 모르겠지만 경찰 수사에서 이제 기초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강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좀 더 검찰 수사가 좀 비중이 높겠죠. 왜냐하면 기소 권한은 검찰한테 있으니까. 오로지 예, 예, 검찰에게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현재 지금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분쟁 있는 것도 뭐 기소권이랑 수사 종결권 이런 거 관련해서 경찰에서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 수사가 아무래도 기소권이 있다 보니까 비중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유명하신 분은 휠체어를 끌거나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을 미루는 모습을 종종 보는데요. 일반인도 가능한지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면 되죠.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일반인도 휠체어를 사서 본 적 네. 있으세요? 제 주변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음. 괜히 수사 때문에 핑계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 실제로 굉장히 몸의 컨디션이나 정신적으로 되게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재벌 편드는 거예요? 아니 재벌과 회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네네네. 실제 이제 일반인들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그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좀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이니까 뭐 원래 당뇨가 있었는데 더 심해졌다거나 뭐 이런 식의 지병들이 더 악화되는 건 제가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그거 말고 휠체어? 안 아픈 듯 하는 거. 안 아픈 듯 안 하는 거? 아픈 듯 하는 거는요. 그 코스프레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는. 유명하신 어. 분들만 하는 거. 유명하신 같아요. 분들만 좀 코스프레 하는 것 같고요. 음. 뭐 실제로는 네, 2-1 일반인이 이렇게 출석을 미루는 등 계기다가 결과적으로 역효과가 나기도 하는지. 그 이제 안 아픈데 아프다고 혹은 뭐 출석을 미루면 뭐 체포영장 날라오고 이렇게 되겠죠. 예. 주로 역효과가 나죠. 그쵸, 역효과 나죠. 진짜로 아픈 경우가 아니라면은. 맞아요. 네, 3번 포렌식이 유행인데 휴대폰 PC를 압수수색 당할 때 만약 아이폰, 아이패드, 맥 사용자라면 비밀번호 또는 지문 페이스 아이디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애플은 절대 못 푸는지. 아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와, 예, 이거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갑자기 저도 말 궁금한데. 못하겠어요. 저도 궁금한데. 아니 이게 저희가 영장에서는 이제 휴대폰을 압수해서 그 물리적인 그 자체를 점유를 빼앗는 거기까진 가능한데 비밀번호 뭐야 말해라고 말하면 이걸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안드로이드든 뭐든 간에 네 그렇다는 뭐든 안 거죠. 되는 거죠. 그래서 압수를 했으니 물건이 우리한테 있으니 그거를 우리가 기술을 이용해서 푸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검찰이. 그래가지고 아주 최신 고사양 아니고는 아이폰이고 안드로이드고 다 풀린다고 합니다. 어? 네. 그래서 그럼 아이폰도? 예? 아이폰도. 아이폰도요. 근데 아, 이제 그거 아이폰 이런 큰일 났네. 현실에선 이래요. 비밀번호를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이거 비번 걸려 있는데 비번 뭐냐는 식으로 물어봐서 그냥 자유롭게 알려주면 피의자가 그럼 이미 그냥 제출. 풀면 되죠. 근데 안 알려준다 이러면 가서 풀어야 되는데 거의 못 푸는 건 없다고 하네요. 근데 최신 고사양 아이폰 뭐 그런 못 푼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 이제 핸드폰에- 압수 영장 범위에는 이게 뭐지 핸드폰만 있는 거고 그 물건이 있는 물건만 있는 거고 비밀번호 이런 건 정보인데 그렇지 차이가 그러니까 있는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나 비밀번호 이겁니다 하는 것도 이게 진술이고 거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모든 피의자들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예.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 어떻게든 망치로 부시거나 바다에 네, 저수지에 네. 던지거나 던져야지. 저 모 용광- 경찰 용광로 얘기했는데 제가 의지- 전에 한번 의지가 용광로 강해 얘기했어요. 그거네. 용광로. 터미네이터. 네, 터미네이터. 절대 안 죽어. 아 터미네이터 핸드폰이 네. 그 정도로 딴데 어쨌든 예. 용광로 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4번은요. 구속 수사 받고 있다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구속된 기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풀려나면 구속 수사 기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지. 이거 무죄 판결 아니면 안 되는데. 예. 음. 이거 뭐냐면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죄가 있다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 구속 기간에 대해서는 뭐 보상 청구 이런 거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근데 집행유예를 일부러 받으려고 그 구속 기간을 늘리는 작전도 많이 써요, 변호인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구속을 그러니까 실제로 징역이 한 1년 나올 사안이면은 한 구속을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검찰 법원 구속 기간 합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끌어서 빼는 거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구속이 짧으면 실형이 나오기도 해요. 저희 사건 그러니까 단기 실형, 징역 1년 정도 되는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들은 네. 일부러 그렇게도 하기 때문에 보상 못 받는 거죠. 집행유예 받는다고 해서. 오히려 구속돼 네. 있다가 집행유예를 받으면 엄청 고마워하고 기뻐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음. 맞아요. 피고인. 예, 네. 맞아요. 그지 뒤 조삼모사여도 그게 낫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징역 1년을 받으면 만약 1심에서 징역 1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항소심 갈 때까지 계속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 4개월을 넘어버려. 음. 그래서 대개는 이제 설득을 하죠. 이제 최대한 좀 오래 계실 수 있겠냐 하면은 받아들이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좀 변호인 전략 중에 하나예요. 네. 네. 네, 메일이 하나 왔어요. 메일 좀 메일 좀 보내주세요. 네, 적극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평화를 응원하지만 메일 좀 보내주세요. 네, 다음 코너죠. 화제의 판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샤넬 코리아 직원들이 업무 개시 전 몸단장, 이른바 그루밍, 꾸밈 노동에 드는 시간이 초과 근무 수당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샤넬 코리아의 백화점 직원 A씨 등은 규정된 근무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몸을 단장해야 했다며 3년 동안 이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으로 각 직원에게 5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 등은 샤넬 코리아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30분 조기 출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샤넬 코리아의 취업 규칙에 따르면 직원들의 정규 근무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서 매주 40시간인데요. 하지만 사측이 자체적인 꾸밈 규칙인 그루밍 가이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화장, 머리, 복장 등을 미리 갖추도록 해서 9시 반보다 실제로는 30분 일찍인 오전 9시 출근이 불가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오전 9시 30분까지 그루밍을 마치라고 지시한 바가 없고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메이크업과 개점 준비를 함께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고요. 직원들이 시간에 근로를 했다거나 회사로부터 9시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이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네. 인정될 줄 알았는데 안 됐던. 근데 뭐 오해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그루밍 자체를 노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10시 반에 여는데 9시 반까지 출근 시간이 적혀 있는데 그 시간보다 더 먼저 나와서 꼭 그것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 입증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판결문의 해석에 따라서는 반드시 뭐 일찍 나와서 이렇게 꾸밈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뭐 인정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CCTV 제출한 것도 소제기된 다음에 찍은 것들이고, 그다음에 3년 동안 찍은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근데 뭐 회사 쪽에서 잘 협조를 안 해줘서 이 근로자들이 입수가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출퇴근 기록 같은 게 9시 반 전에 출근을 했다든지 이런 게 없는 데다가 또 시간 외에 일찍 조기 출근할 경우에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아서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또 이제 필요할 땐 또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모순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근로자분들이 뭐 오를 수도 있긴 한데 입증의 부분에서는 불리한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출퇴근은 진짜 좀 큰 회사가 아닌 이상은 네. 사실 막 찍고 들어가고 이런 게 명확하게 다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백화점은 있나? 그 직원들이 오히려 없을 것 같아요. 찍는 건 백화점 없을 것 같아. 삑삑하는 없을 것 같은데 백화점은. 음. 그래서 입증하기 좀 어려우셨던 게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교통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걸 냈겠죠. 이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랬을 네. 수 있죠. 근데 뭐 정확한 이제 판결문에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강제적으로 거의 이제 묵시적으로 아예 그거보다 뭐 30분이나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입증을 잘하면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러니까 법리상 안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억울하다 싶었던 게 회사는 정시 출근 시간부터 백화점 개점 전까지 준비를 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남들 다 막 개점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화장하고 있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맞아. 약간 민망하다. 다른 직원들하고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김 변호사 뭐 입맛을 계속 다시는데 뭐 할 말? 아니요, 입맛을 이제 배고파서 병원을 점심을 가봐요. 제대로 안 뭐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길래 뭐 말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침이 자꾸 새나요? 아닙니다. 네. 아직은 침을 흘릴 그런 단계는 아니라서. 의견이 있으신 예. 줄 알고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의견은 일단은 저기 추가 수당 달라고 한 건데 임금이든 수당이든 결국은 임금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3년 내로 제기해야 돼요. 3년 전권은 못 해요. 네. 이미 그쵸. 했었어도. 시효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현재 방송 들으시는 분도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유념해 두시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이게 입증 방법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저 이제 안드로이드 폰 자기 쓰는데 저 이제 LG 폰 쓰거든요. 이제 LG 매니아인 걸 아시죠? 제가 그만 그전 얘기해. 방송에서 이렇게 알아. 아시죠? 그래서 LG 폰 쓰고 있는데 광고 아닙니다. 네. 구글 타임라인을 보면은 궤적이 나오거든요. 그치.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아니 뭐 9시 전에 출근했다는 증거 없잖아 이렇게 해도 CCTV 없고 이래도 분명히 타임라인 상으로 보면 뭐 무슨 백화점 어디 이렇게 딱 언제부터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겠죠.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마치 이렇게 원고들 쪽한테 되게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식의 어떤 증거 자료를 더 수집하면은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네. 네. 되지 않아? 네. 네. 합판 두 번째부터 이제. 우리 다 두 해요? 번째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번 한 번 더 할 거예요? 첫 번째 했구나. 네, 두 번째. 두 번째를 이제 하면 합판을 될것 뭐 같아요. 하나를 이번 두 한 번째 번 안 더 하고 해요? 홀인원 하나 너무 홀인원. 많잖아. 홀인원 지금 하자. 몇 홀인원. 시지? 그 홀인원 할까요? 홀인원 한 5분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구도 금방 끝낼 수 있어요. 네, 직구도 뭐 오래 그러면은 안 걸릴 것 홀인원 같아서. 해요? 홀인원하고 뭘 홀인원 하는 합시다. 거지? 아 두 그거 번째 그래 그거는 거? 나중에 네. 하든지 이번은 하고. 다음에 오케이. 하고. 홀인원.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네. 네.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골프 라운딩 중 홀인원을 성공한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 얼만큼의 형을 받았을까요? A씨는 지난 2017년 4월
홀인원 보험 상품 4개에 가입을 했고요. 같은 해 9월 전북의 한 골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7번 홀에서 티샷을 한 A씨는 일행 3명보다 그린 위로 먼저 가서 발로 공을 홀 안에 밀어넣었습니다. 홀인원을 한 거죠? 발로. 네. 골프 발로 차는 거. 홀인원을 한 거죠. 네. A씨는 캐디를 통해서 골프장으로부터 홀인원 증명서를 받고 일부 식당에서 허위로 발급해준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보험회사에서 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그리고 대전지방법원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실형. 와, 발로 실형 찼다가 받았네요. 실형. 골프 채로 안 하고 퍼터로 안 하고 이제 발로 차서 그 이런 생각 좀 가끔 하지 않나요? 골프 전문 변호사 가끔 가면? 골변 김 변호사님 뭐 예, 지금 골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치기 시작했지만 여기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 궁금한 건 700만 원 보험금을 타냈다고 네.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지가. 게다가 1년을 그러니까 이게 네. 보니까 판결문을 이제 이렇게 구해서 보니까 이게 700만 원 홀인원 보험 말고 자동차 보험 사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결합이 자. 되고 또 이제 뭐 캐디랑 공모하고 뭐 이런 것들의 과정이 나누기로 했구나. 예, 굉장히 좀 악의적이다 이렇게 전과 없고 본 거죠. 예. 700만 원 보험 가지고 실형 1년 나오지 쉽지 않죠. 예. 그렇게는 안 나오죠. 근데 난 네. 들어보니까 홀인원 보험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많이 있겠는데 있어요, 있어요. 들어보니까 있어요. 홀인원 보험. 그 요거- 보험은 그럼 매달 돈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그렇겠죠? 홀인원에서 기분도 좋고 네. 돈도 받고 이러는 거죠. 홀인원 당한 사람이 받는 보험금 아니죠. 홀인원 당한 골프장이요? 아니지. 상대방. 내가 계속 아, 내가 같은 계속 돈을 이게- 부으면서 내가 홀인원 하면은 그치, 더 그치. 가져가는 그런 거 거지. 같은데. 타가는 거지. 기분 계속 좋은 거네. 근데 이게 음. 골프 타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치는 사람 아니면 이런 보험은 아마 안 들 것 그쵸. 같은데. 근데 4개를 들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수상한 어. 거지. 하나만 들어도 사실 돈 근데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들켰을까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판결문 보면 어때요? 어떻게 들킨 진술이 많은 것 같더라고 증거 이게 보니까. 뭐 캐디랑 뭐 공모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들켰다고는 잘 판결문에 안 나와가지고 분명히 근데 이제 보험을 여러 개를 들고 되게 음. 손해보험사나 이런 데서는 조사 나와. 자기네들 다 이렇게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3개나 4개나 들었어?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실제로 어떤 보험사에서는 거절을 당했어요. 300만 원은 거절당하고 700만 원 타먹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수사가 들어갔겠죠. 의뢰를 해서. 음. 그래서 일단은 뭐 티샷이라고 티샷은 이게 첫 번째 샷을 티샷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은 그러니까 첫 번째 딱 쳐가지고 대개 한 130에서 한 160m 이내에 거리에 이제 딱 넣으면은 파3 즉 3번 정규 타수가 3번인 곳에서 한 번에 넣어야 홀인원인데 파4 그러니까 네 번 중에서 한 번에 넣을 수는 없겠죠. 인간이 그건 불가능. 파포에서 홀인원 한 네.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좀 쳐봤어요. 아니요. 그냥 뭐왜 아는 척해요 근데. 그런 거 같다. SBS 골프 채널 좋아하는. 예. 그래. 왜냐면 파4는 거리가 좀 많이 300m 넘으니까 인간이 사실 300m 넘게 치기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 음, 대개는 파3인 홀에서 이루어지는데 고랄못은 조용조용. 이게 살면서 한 번도 못 해보지 않나 되게.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하지? 만약에 한 번도 못하면 그 보험금 못 받는 건가요? 못 받는 거겠죠. 아니 예. 내 생각에는 근데 그 돈 부은 건 돌려줄 것 같은데? 아유 그러면 보험이 아니지. 그죠. 아니 타는 보험금도 있잖아. 그 내가 아 모아가지고. 만기에 환급해 주는 거. 그러니까 아. 이자는 내가 어. 안 받고 만기 환급이지. 근데 일종. 만기도 되게 이런 것들은 일부 환급이에요. 전부 아. 환급 아니고 그냥 보험사도 보험금 내줄 때도 있잖아요. 이런 음. 사람들 속아서 내가 내면 진짜로 하거나 하기 때문에 보험사 손해는 안 봐서 음. 일부 환급. 근데 이 보험 상품 진짜 궁금하긴 하네. 네. 그럼 골프 실력 막 이런 것도 보고 하겠다 가입할 때. 골프 아, 경력. 골프 실력, 경력. 프로는 가입 안 돼. 뭐 이런 거. 프로는 안 될 것 그건 안 같긴 돼. 하다. 왠지 아니면 느낌에. 뭐 보험료가 뭐 비싸든지 뭐. 네. 아니, 보험 가입하기 전에 타수 이렇게 실제로 시타 하는 거 보여주고 들것 같긴 한데. 근데 이 골프도 치면 난 잘 뭐 편견인지 모르지만 돈도 뭐 이렇게 없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700만 원 때문에 이런 사기를 치냐.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나이도 안타깝네요. 자신만큼 자신이 한 거 아니에요. 스포츠는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맞습니다. 네. 화판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집중 탐구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집탐은 제가 주제를 골라봤는데요.
제가 직구 많이 하거든요. 어? 네, 직구를 많이 합니다. 한 아, 달에 그래요? 구매 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달에 몇백 될 때도 있어요. 몇백? 왜냐면 아 TV. 좀 TV까지 아직 안 해봤고 네. 그 옷 같은 거 가방 이거 직구로 많이 사요. 어. 왜냐면 사실 나도 지난주에 샀어. 뭐, 그죠? 아, 명품 그래요? 이게 너무 중독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안 살 수가 없어요. 관세를 내도 관세가 또 유럽은 FTA가 맺어져 있어서 그 관부가세 중에 얼마? 부가세 10%만 내면 돼요. 관세 안 내고. 진짜? 어? 네. 정말이야? FTA 협정 때문에 사이트 좀 알려줘. 좀 알려주세요. 사이트에 끝나고 어떤 걸 사요? 받아서 옷, 옷. 가방 이런 거 말고. 전자기기 나는 기기도 사요? 다이슨도 공기청정기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컸어요. 뭐 어디 샀어요? 거? 힌트만 줘봐. 뭐. 샤오미. 아. 여기서도 싼데 네. 그냥 진짜 싸더라고. 중국 거 쓰- 만족도가 좋아? 왜막 아니 샤오미 공기청정기 너무 좋아요. 뭡니까, 지금? 아니 내가 홍보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얼마에 디자인이 샀어요? 중요하지. 10만 원, 9만 원 뭐 이렇게 하지. 우리나라에서 사면은 한 15만 원 어. 짜리인데 10만 원 아래로 샀던 거 근데 같아. 그치. 뭐 느낌이 좋아요? 막 산소가 막 뇌로 바로 가? 뭐 어떻게 아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먼지가 효과는 모르겠는데 제가 서치를 좀 해보니까 효과를 모르면 어떻게 디자인이 공기청정기를 이쁘대요. 해요? 이쁘다고 하죠. 서치를 해보니까 네. 90 몇 프로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회사도 있어. 110%막 이렇게 커버하는 데도 있는데 110%는 뭐예요? 그 나도 무슨 모르겠어. 여고 그래서 나빠지는 거 먼지를 아니야? 이 정도면은 내 기준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아서 그거에 가격에 근데 디자인이 너무 디자인이 예쁘고 중요했구나. 어플리케이션이랑 또 연동을 해서 아, 휴대폰. 맞아, 다- 맞아. 예약. 다 끄고 켤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좋다. 정말. 맞아. 네. 갈때 모델 번호도 적고 가요. 여긴 또 공유해 주세요. 재밌는 거 산 거 없어요? 제가 산 것 중에 재밌는 거. 인생템이다. 잘 샀다. 이거 그런 거 있나요? 옷 말고. 제가 옷 말고요? 옷 말고? 옷은 뭐 다음에 입고 오시고요. 옷 말고? 기구가- 패딩을 하나 샀는데 기구는 아. 없어요. 패딩을 샀는데 패딩, 3분의 1 값으로 샀어요. 정말? 네, 백화점에서 구스. 입어보고 어. 백화점에서 입어보고 이제 네. 그 사이즈 백화점에서 모델. 입어보고. 입어보고 입어봐야 돼. 죄송합니다. 입어봐야 돼. 구스. 백화점 구스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네. 구스고요. 저 지난주에 모자도 샀어요. 모자. 북경오리인가? 어. 저 뭐라고? 20만 원짜리 모자 샀어요. 직구. 모자? 이태리에서 20만 원? 오는 거. 아 너희들 아주 그냥 잘못 산 것 같아요. 왜요? 이 쇼핑이 아주 20만 원짜리를 산 게 그게 200불까지 무관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죠. 네, 그래서 모자는 싸게 해서 20만 원. 그 한국에 사면은 진짜 한 40? 아. 이 정도 되는 모자. 이게 또 브랜드 200불까지. 비밀이에요. 200불까지는. 네, 무관. 어. 200 그게 미국은 미국 기준이 네, 200불이죠. 미국은 200불이 무관세고 음. 나머지 나라는 150불이에요. 모르는구나. 근데 직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여기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한번 다 설명을 아시겠죠? 뭐 전 대단히 TV밖에 한 번밖에 안 사봤어요. 아 TV. 엄청 큰 거 한 번 사고 그다음에 한 번도 해본 적이 불프 없어요, 때 직구를. 불프?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 음. 삼성 TV를 음. 직구로. 직구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네,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거죠.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위 배대지라고 말하는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받는 거. 왜냐하면 그 쇼핑몰 사이트는 한국으로 직배송 안 해주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직배송 해주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요즘엔 많아요. 그럼 그런 사이트에서 직배로 받는 방법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근데 사실 그 배대지를 통해서 받으면 제가 직접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잘못 오거나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여기에서 이제 그 소비자 불만이 좀 많고 사고가 많고요. 네. 직배 받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사고가 좀 덜하다고 하고요. 최근에 뭐 최근이 아니죠. 지금 수년 동안 그 직구 그 액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대요. 네. 올 상반기에 1조 8천억 원을 넘었대요. 와. 상반기에만. 네. 와. 그래서 올해에는 3조를 넘지 않을까. 한국에서 이제 외국 제품 직구하는 게 액수가 그 정도 될 걸로 보고요. 제가 최근에 비디오 머그 팀에서 일을 하면서 그 세관이 엄청 바쁘다는 거예요. 최근 불프 때문에. 그렇겠다. 직원 수는 이제 한정돼 있는데 다 세관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거 극한 직업처럼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 그랬는데 거부당했어요. 너무 바빠서 찍을 촬영- 수도 없다고. 네, 촬영에 아. 협조할 시간조차 없다. 그분들 거의 집에 못 가시나 봐요. 네. 와. 근데 요즘은 전 직구가 진짜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편해졌다고 생각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직접 보내주는 사이트에서 사면요 진짜 금방 와요. 맞아. 해외에서 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국내 배송 맞아. 기간만큼 짧게 걸리니까 굳이 싼 거 특히 외국 거는 한국에서 살 이유가 없는 것 그쵸. 같아요. 막 3, 4일이면 오고 네, 그러죠. 네, 너무 네. 빨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직배로 보내주는 해외 사이트가 많이 늘었어요. 음. 아마존도 원래 안 했다가 몇 년 전부터 시작했고
제가 작년에 기사 썼던 거 한번 넣어봤는데요. 오. 이게 다이슨 이제 리퍼 제품 가습기를 사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배대지를 통해서 받았는데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손상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왜 떨어뜨려서 그런 거예요? 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아. 절차에서 네. 배송해 오다 그랬는지 맞아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요? 네. 근데 게다가 이게 리퍼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팔았던 다이슨 측은 이 리퍼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환불해줄 수 없다. 게다가 너 배대지 우리는 배대지까지만 보상을 한다. 거기까지 간 장소까지만 한국까지 간 걸 우리가 보상해줄 이유가 없다. 근데 사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배대지를 통해서 또 항의를 했죠. 근데 그쪽에서도 환불을 못 해준다. 보상은 못 해주겠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기사가 나갔고요. 기사가 나간 뒤에 그 배송 대행지에서 환불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상을 못 받으신대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관세 안에 들어오는 물건들, 무관세로 사는 물건들이 있어요. 미국 200불, 미국 외의 나라 150불인데요. 이 무관세로 제품을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한국 내에서 되팔면 이게 또 불법이래요. 네, 관세법 위반이래요. 그래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알면서 근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카페에서 많이 팔지 않나? 맞아요. 엄청 파는데 네. 카페 이런 다음 심지어 약간 네이버 이런 데서. 전문적인 업자도 맞아요. 있는 것 어. 같은데 네, 제가 네. 느끼기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이제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국세청에서 쳐들어오기도 해요. 진짜 많이 파는 사람들 유튜브나 이렇게 통해서 파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지금 선고 판결문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작년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러 번 이렇게 다 되팔기를 해가지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으셨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이득을 더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 이득이 다 추징이 돼요. 그 추징이 추징금. 아 진짜. 네, 그대로 그대로. 1,500만 원어치는 다 아 그럼 1,500만 원. 벌금 250에 추징금이 1,000이 넘네. 1,600만 원이네. 1,659만 원. 근데 그게 그 위에 수입한 금액이에요. 시가. 그 자체를 그대로 추징하기 때문에 와. 그대로 추징을 합니다. 네. 그 선제 같은 생각을 할까봐 이렇게 다 해줘요. 예, 역시 법은 내 머리 위에 있어. 너 오늘 졌다 1패야 법이랑 싸워서 똑똑한 분들 여러 명이서 모여서 만든 건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일단 의문의 일패. 그래. 호락호락하게 봤어.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좀 안전하게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냐? 제 경험상으로는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지 마시고요. 어, 그래요? 신용카드가 또 한번 그 위조돼서 다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 아 진짜요? 진짜. 붙어요. 예. 아, 그 소름 정보가 돋는다. 남아서 맞아요. 예. 소름 돋는다. 그래서 이제 와. 페이팔이라는 그 아니, 사이트 오. 질문인데 그러면 네. 직구해서 사이트 하면 그만큼 보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그렇죠. 결제가 그렇죠. 다른 보안이. 맞아요. 뭐 11번가 이런 데보다 맞아요.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 왜 그런 우리나라에서 거지? 막 뭐 해외다 보니까 뭐 많이 설치하고 이런 거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깔고 또 어. 깔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페이팔이라는 이거 뭐라고 할까요, 변호사님? 이거를 이거를 사이트? 뭐지? 뭐 시스템? 이거 예치금 이거 예치 뭐지? 아 페이팔이 전자 에스크로우. 에스크로 그래 비슷한 에스크로 거예요. 에스크로 맞아. 맞아 에스크로 건데? 일종의 에스크로. 네. 어. 이게 그래서 내 신용카드를 여기에 등록해 놓으면 그 해외 사이트 가면 페이팔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건 안전해요. 네, 그거 그건 안전하지. 안전해요. 게다가 만약에 물건을 잘못 받거나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보상 받아야 되잖아요. 보상 절차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럼 페이팔이 먼저 환급을 해줘요. 나한테. 그리고 아. 페이팔이 거기에 구상권 아니 이 청구를 페이팔이 하는 거죠. 뭐예요? 사이트예요? 서버예요? 뭐예요? 사이트예요. 페이팔 아, 사이트도 여기 있고. 뭐예요? 아니요 그냥 그래서 웃겨가지고 아 페이팔 모르셔서 예. 처음 봐요. 저 펜팔은 해봤어요. 펜팔은 저도 해봤습니다. 펜팔. 저 고등학교 때 펜팔 갑자기 생각났어요. 낙엽 넣어가지고 아 단풍. 갑자기 미안해지네. 아니 갑자기 낙엽 넣었어요? 위문 편지 써봤어요? 위문 편지? 아 그만합시다. 나 썼는데 국군 초등학교 장병 때 아저씨. 썼어요. 아저씨한테. 초등학교 때 썼어요. 받아봤어요 위문 편지? 받지 못했죠. 법무관. 받아봤나요? 법무관 아니죠. 법무가 했었죠. 아 그래요? 받아보셨어요? 한 달밖에 안 했었어요. 아니 훈련을. 저는 그냥 네. 중학교에서 네. 공익근무를 해서요. 네. 학생들 편지 받아봤어요. 뭐라고요? 컴퓨터 고쳐달라고. 쪽지겠죠. 네네. 쪽지 아니야? 저는 편지라고 생각하려고요. 페이팔과 펜팔의 차이는 진짜 크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할 수가 너무 없네요. 옆으로 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카카오페이, 엠페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희 그런 과정 거보다- 쓰는 네, 그렇죠. 절차는? 카카오페이 써보셨어요? 페이코 뭐 이런 음. 거랑 너무 약간 많이 비슷한 아니 이제 거. 직구 쪽은 많이 안 해봐서. 네네. 음.
다른 거 많이 씁니다. 네. 아까 뭐 본인 그것도 모르더만. 뭐 모르는데 김혜영 기자가 와이파이. 와이파이 네. 핫스팟. 알긴 아는데 그 보안이 지켜지나. 그걸 모르셨다. 네, 아. 그런 걸로 해두죠. 서로 신문물 잘 아는 척. 그다음에 하나 더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사기 피싱 사이트가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게 되게 저렴하게 물건 올려놓고 맞아. 입금하면 연락이 끊겨요. 음. 네,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이거 당해본 적 조심- 있어요? 제가 정말 입금 직전까지 갔거든요. 혹해가지고 네, 가격에. 왜냐하면 이게 뭐 돌리는 게 있어요. 이게 안전하다 아니다라고 사이트가 보여주는 뭐라고 하죠? 그게 있어요. 맥어드레스?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거나 근데 읽어봤어요. 거기서 안전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입금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몰라서 이제 이런 거 많이 하는 직구 사이트 있거든요. 가서 거기 글을 올려봤죠.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거 입금하려고 한다. 괜찮냐? 그랬더니 절대 하지 말라고 댓글이 막 수십 개가 바로 달리더라고요. 그래. 네. 이용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물어봐야 안 되나? 이용자들한테? 안 걸리려면 페이팔을 쓸 수 있는 데를 보세요. 이런 데는 대부분 페이팔 못 써요. 네. 신용카드를 그렇구나. 직접 입력해야 돼요. 음. 너무 페이팔 광고해줬네. 근데 이거 해외에서 신용카드, 그러니까 해외 저 가끔 여행 갔는데 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렌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지에 있는 렌터카에서 이제 이렇게 신용카드 무조건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로 네.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한국 갔다 와서 한 몇 달 있다가 한 5만 원인가 결제가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아마 내가 모르는 무슨 범칙금이 있었거나. 그렇죠. 근데 되게 유럽은 5만 원 이하 범칙금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뭔가 추가 요금을 나한테 부과를 했. 수리하는 거거나. 근데 그걸 내가 내역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안 가르쳐줘 어. 이놈들이. 의도적으로 메일을 그렇게 한 보내도. 거네. 그래서 내가 얼마짜리 사는데 5만 원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렌- 차를 렌탈을 했는데 아, 네. 나중에 이제 끝나고 와서 한 4달 후에 5만 원이 결제가 돼 버린 거야. 해외 추가로? 결제로. 음.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아예 해외 승인을 차단시켜 버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너무 번거롭잖아. 되게 번거로워. 그러니까 사이트 들어가서 또 살려야 되잖아. 또 다음 살려야 쓸 되고. 때. 그렇죠. 근데 그 살린 그 찰나에 또 걔네 또 결제를 할 수도 있지. 맞아. 근데 아예 그냥 어떤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아예 갔다 와서 카드 아예 잘라버려. 아, 그것도 분실 신고해 방법이네. 버려가지고 그냥 없애버려. 음. 해외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어. 현금 쓰면 안 돼요? 근데 그거 뭔지 해외에서 알지? 요새 현금을 못 100불짜리 쓰게. 이만큼 뽑아 일일이. 현금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러니까 렌트카 하면은 아, 현금 안 돼요. 다 신용카드 무조건 신용카드 하나. 무조건 등록하게 맞아, 돼요. 맞아. 디파짓도 하고 호텔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요새 현금을 못 쓰게 해서 힘들어요. 음. 네. 그렇더라고. 네, 재밌네요. 아, 그리고 5만 원 어떡하지? 갑자기 화난다. 직배 생각났어. 사이트를 이용해요? 아, 한국으로 바로 보내주는 거 배대지보다는 왜냐면 배대지 맞아. 이용하면 그쪽 통해서 받아야 되지 시간도 오래 걸리지. 뭐 음. 라임이야 지금? 배대지 거기서 받아야 되지. 받아야 되지, 뭐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지. 와. 아니 재밌네요. 본인이 한 거 같은데? 네. 아니. 몰랐어요. 의도하지 어.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약간 개인을 통해서 하려면은 저는 후기를 많이 찾아봐요. 확실히 맞아, 맞아. 후기가 최고야. 맞아. 잘 해주시는 그것도 사기 아닐까? 큰 그림으로. 그런가? 몰라. 아무튼 근데 제 경험상 되게 믿음직한 분들은 자기가 프라이드가 또 있어 그런 아, 거에 대해서 그치. 좀 후기가 되게 알려주는 좋고 그리고 좀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아, 사진을? 정말 잘하시는 어. 분들은. 배송 대행지에서. 배송 음. 대행지에서. 네. 어.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직배 사이트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대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그 라벨 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받았어요. 외국 사이트에서. 그러면 이 옷과 아주 다른 그냥 저렴한 옷에 라벨만 띄어서 붙여요. 받은 옷의 라벨을 그걸 다시 환불을 해요. 그럼 그쪽에서는 받아보니 다른 거야? 아니죠. 그쪽에서는 이제 환불 처리를 하는데 이게 되게 자동화가 됐나 봐요. 라벨 찍기만 하나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비싸게 환불이 된다고? 그 가격은 그대로 환불하고 옷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라벨만 떼어서 아, 다른 옷을 싼 붙여서. 옷을 했으니까. 싼 옷을.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걸 네. 일일이 어. 확인하지 않으니까. 그쵸. 근데 이중에 문제는 와.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아. 그 옷이 다시 다른 팔리니까. 한국 사람한테 팔리니까. 네 맞아요 배송이 돼요.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뭔지 알겠다. 네. 그걸 하지 마. 근데 안 해. 좀 야. 사기긴 하지만 네. 그 정도면 2년이라도 그것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확률에 돌아온 길을 다 되짚어 보면 그 정도면은 이러려고 2년이야. 나를 만나려고 이렇게. 근데 그게 나베가리도 이제, 당하고. 네. 그렇죠. 와, 야 이거 진짜 당하는. 신세계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많대요. 한국 분들이? 네.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나라 되게 망신시키지 창의적이다. 맙시다. 한국이 머리가 좋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진짜. 네. 야. 알차셨나요? 네, 너무 좋아요. 정리 지금 광군제 그거잖아요. 광군제. 맞아요. 최근에. 불프도 곧 시작이고. 불프고 시작이에요? 네. 그거는 알아요. 제가 이번에 TV를 좀 바꾸려고 좀 오래 써가지고 봤는데
해외에서 직구해온 TV에 있잖아요. 제가 왓챠를 등록해놓고 쓰는데 안 깔린다? 왓챠 안 될 그게- 거야. 왓챠 해외 안 돼. 그게 국가가 달라서 어. 할 수는 있대요. 기사님을 불러서 국가를 바꿔와서 아. 하면은 난 되게 번거롭대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기사는 그냥 오진 않죠. 돈을 네. 들여야 되고. 그래서 좀 좀 잘 그냥 알아보고 국내 사려고 사야겠네요. 싸게 사려고요. 네. 그러니까 직구를 할 거면 정말 확실하게 정보를 많이 알아봐야 돼. 그렇죠. 예. 아는 제품 그러면 사는 게.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면 네. 일단 허위 사이트 구별을 첫째 허위 잘해야 사이트 된다. 구별 잘해야 된다. 음. 너무 비싼 브랜드를 지나치게 싸게 판다든지 하는 경우. 그렇지. 주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이트. 또. 음. 두 번째는 텍스를 잘 따져야 된다. 네.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제품 가격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을 좀 정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결제 수단. 그쵸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유리한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지 페이팔? 않을까요? 네. 그쵸 근데 현금보다는 그게 네. 좀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안전하고. 그리고 저기 현지화로 결제하는 게 좀 더 싸고. 현지화. 네, 네. 맞아. 그다음에 오늘 얘기는 안 나온 거지만 수입 금지 품목인지도 음. 확인해야 되고. 네. 뭐 리얼돌 전에 우리 방송했던 것처럼 네. 그런 그렇죠. 그런 거 아예 생각 통과도 금지돼 못 해. 있나? 그게 이제 애매한 거잖아. 그게 이미 금지 집에 되기도 못 하고. 올 것 못 같기도 해. 들어오지. 약 같은 것도 뭐 여섯 약도. 통 넘게 사면 안 되고. 네. 그렇죠. 네. 약. 술도 그럼 안 되죠. 이거 술, 술 안 예, 될 아예 거예요. 안 술 돼요. 왜냐면 이게 주세가 있어가지고. 좀 사와야 되는데. 이거. 나 그거 사겠다. 필터 공기청정기 필터. 직구해야겠네. 생각나. 필터 되게 살 때 같이 사는데. 왜 그걸 네. 또 얘기해? 중국 왜? 중국 어떤 사이트 이용하세요? 아니 저 처음 사봤어요. 어, 샤오미. 뭘 어디 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다. 거기 뭐야? 사이트 이름 뭐야? 페이팔 되는 거 맞아? 잊어버렸어. 니하오마요 뭐야 사이트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잊어버렸어. 무슨 색이에요 공기청정기? 예쁘다고. 흰색, 하죠. 흰색. 흰색. 내 사무실에도 있는 것 같은데. 예쁩니다. 우리 애들 방에도 있고. 샤오미가? 그거 아. 제일 많이 쓰는 거 있어. 음. 그 가격대 들어보면 딱 그거네. 공기청정기 아메이가 좋지 않아요? 아니 우리 이런 하지 아메- 마. 광고 같다. 아니 근데 아메 샤오미 게 우리나라에서 사도 15만 원, 16만 원 별로 이 안 정도밖에 안 하니까 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거 광고 노리는 거 아니야? 날 모를 걸. 제가 보기에 주의할 게 날 모를 있는데 네네. 그 산 사람들이 궁금하죠. 싸게 그러니까 자기가 국내에서 카페 통해서 팔면 안 되는 게 지금 맞아요, 핵심이네. 이거 맞아요. 모르는 사람 꽤 많을 것 같은데. 나도 네. 몰랐어요. 많을 것 같아. 아까 그 라벨. 아니 아니요. 라베가리 말고 못 들었어요. 자기 이제 재판매. 무관세로 산 거를 아, 국내에서 그치. 판매하는 거 자기 그게 소비 금- 목적으로 하는 게 그 법으로 아니고 금지돼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맞아요. 관세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사 처벌이죠. 근데 그건 네. 되죠. 예를 들면 내가 그걸 좀 안 돼. 쓰다가 파는 거. 좀 쓰다가 중고나라에 팔아. 그것도 판매 그것도 아니야? 안 될 것 같은데. 뉴스도 되게 애매하다. 애매한데. 왜 썼잖아. 내가 사용을 실제 얼마나 했잖아. 썼는지 기준이 없을 것 같은데. 뭐 네. 바로 팔는. 근데 거 그거는 하루 내가 씩 보기에는 실제로 그 뭐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횟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판별할 것 같아요. 음. 기소 여부 팔고. 결정할 이제 때는. 완전히 어. 중고품이 됐으니까 좀 다른 거 그런 아니야? 거는 괜찮게 음. 개인적으로 아니 몇 그리고 개만 예를 들면은 뭐 어. 중고나라에 팔 때도 직구 상품이라 안 쓰면 되잖아요, 사실. 그냥 그건 안 걸리는 방법이지. 안 걸리는 방법인 것 같은데. 점쟁이 아니야랑 안 걸리는 방법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김선재 자꾸 아나운서가 얘기하더라 예전에도. 200회 하면서 안 선재가 걸리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맞아요, 방송 맞아요. 오래 하면서 네. 법적 지식 늘어가다가 그쵸, 안 갑자기 걸리는 언제부터 방향이 안 걸리는 법을 방법. 피하는 방법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여기 정 변호사님 덕분인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아니면 저는 법을 준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법은 불프 때 많이 어렵지 득템하세요. 않아요. 많이 득템하세요. 네. 이제 불프 기간이니까 좋은 물건 싸게 많이 사시지만 사세요. 꼭 확인을 철저히 해보고 사시는 거를 이제 네.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증 있잖아요. 음. 보증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사셨으면 좋겠다. 음. 왜냐면 이게 싸게 산 거만큼 국내에서 왜냐면 샤오미도 이제 국내에 법인이 있을 거고 다이슨도 이제 국내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가 비싸게 파는 거는 사실은 자기네 AS를 담보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뭐 AS 담보하려면 뭐 기사도 고용하고 사무실도 하니까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뭐 좀 구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괜히 뭐 이게 직구로 산 거 가지고 왜 한국 다이슨에서 보증 수리 안 해주는 소비자원 가도 소비자원에서 그냥 반려시키거든요. 그거 알고 사셨잖아요 이러면서. 예. 국내 소비자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음. 많기 때문에 환불이나 이런 보상 절차가 음. 되게 안 되는 경우가 많. 사이트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달라가지고 그쵸.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좀 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싼 것을 사는 어떤 대가겠죠. 이게 그쵸. 제가 보니까 나도 이거 병행수익. 그 아까 공기청정기 얘기 나왔는데 특정 공기청정기 브랜드가 있었는데 저희 딸이 10년 전에 태어날 때 9년 전에 태어났나 어쨌든 그러니까 태어날 때 샀을 때는 되게 비쌌어요. 근데 이게 직구가 생기면서 그 물건의 국내 정식 수입품도 가격 많이 내려갔어. 음. 그게 약간 되게 소비자 근데 그때 내가 살 때 너무 비쌌거든. 음. 이 조그만 게 이런 가격이 했는데
돈이 가격- 많았나 봐요. 아 그때 10개월 할부 또 이게 아이를 10개월 알고? 아이를 있었어. 위해서 산 거네. 아이를 위해 산 거지. 아. 나를 위해 산 건 얼마나 지죠? 아니고. 하여튼 공짜가 몇 개 붙었나? 아니 그러니까 100만 원 넘지 않았는데 어쨌든 꽤 비쌌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부담이죠. 네. 그때 뭐 월급 그렇게 많이 받던 시절이 아닌데. 음. 그래서 직구가 여러 가지 이제 분명히 있는데 국가 권력에서는 자기네 관세 수입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조사 그러니까 수입사들의 어떤 입김 때문에 분명 뭔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나중에 분명 바뀔 거거든. 근데 그러니까 순요 어떤 그 순기능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맞아요. 소비자들한테는 네. 정식 수입 제품도 좀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네. 있게 직구가 만들어준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댓글 반응 좀 보면 이런 기사 썼을 때 제가 작년에 썼던 기사도 댓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위험하다고 직구하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치. 그래도 직구가 우리는 좋다는 그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 혜택이 더 때문에,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 누리는 혜택이다 한 번 정도 사고 발생해도 남는 또 거네. 할 것 그쵸, 같아. 맞아요. 또 그치. 할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 그거를 다 따져봐도. 저도 TV를 음. 진짜 고민하다가 TV를 몇 년을 계속 보다가 큰 걸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집은 좁은데 집이 지금 안 넓거든요. 그래서 75인치를 샀어요. 75인치요? 아, 이게 집이 좁은데 TV가 집이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네. 처음에는 어머니나 이런 분 놀러 와가지고 보고 야, 이 미쳤냐 눈 아파서 못 보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며칠 지나니까 또 적응돼. 하나도 안 큰 거야. TV는 안 적응. 커. 거기서 선재가 오뉴스 하는데 서 있는데 선재 나보다 커. 선재 아나운서보다 더 큰. 내 옆에서 봐봤거든. 선재가 나보다 크더라고. 아 컸습니까? 거기 나오는 게. 아, 실제로도 화면이 크다, 크니까. 실제로도 크다 생각해본 적 없어요. 조용히 해. 지금 한번 기대볼 수 있나요? 저기 지금 한번 기대볼 수 나중에 있습니까? 카톡으로 뭐라고? 아니 근데 그 제품 한국 건가요, 외국 그거는 건가요? 한국 거였어요. 그죠? 네. 한국 제품도 이렇게 직구를 하고 하는 게 훨씬 있다는 싸죠. 거죠. 그러니까 그럼 반값이었거든요. 삼성 TV를 얼마나 네. 직구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75인치 삼성 75인치 QLED인가 하여튼 제일 어. 최신형으로 했는데 어, 절반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절반 절반. 그리고 뭐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외국에 나가는 걸 더 잘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맞아. 분들도 많아요. 아 그렇지. 어. 이건 우리나라 특정 자동차 회사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지. 값도 값인데. 맞아. 네. 예.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 몇 가지를 좀 준비해봤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저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고요. 변호사님들이 해주시면 돼요. 네. 먼저 정 변호사님. 주로 제가 답해야 되겠는데 200회 동안 네. 한 사람이 나랑 저 약간 거북이 우선 같아요. 첫 네. 번째 질문. 네. 네, 200회 동안 많은 뭐 기자들, 뭐 인턴 PD들, 또 변호사님들 거쳐가셨는데요. 네. 누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 이상민 변호사가 기억에 제일 남는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애가 특이해서요. 저도 한 번밖에 안 봤는데 좀 특이하긴 아, 하더라. 그래요? 어. 어, 좀 정도 든 것 같고 그분은 몇 회 하셨어요? 몇 회 정도 진행하셨어요? 그런 거 제가 계산하진 않았는데 오래 꽤 하셨- 오래 했죠. 아, 오래 하셨구나. 꽤 오래 했죠. 네. 상당히 거의 초반부터 저랑 거의 같이 하다가 우리 김 변호사가 네, 그렇죠. 와주기 전까지 해줬기 때문에 아, 그래도 네. 그리고 내가 뭐 잘 모를 때 이렇게 쓱 쳐다보자. 요즘 김 변호사 쳐다보듯이 이렇게 네. 쳐다봤을 때 뭐라도 말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어. 지도 잘 모를 때도 그냥 아 그렇구나. 알고 보면 시원해요? 틀려. 어쨌든 틀려? 드러내. 어쨌든 편집해야 돼. 당황하지 않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약간 하면서 네. 좀 의지했던 것 같아요. 어, 은근히. 지금 그렇구나. 선욱이한테 그러고 있지만 네. 또 그게 시간이 길다 보니까 네. 우리 기자분들이 많이 거쳐갔지만 네. 저 바로- 기자들은 기억 안 나고 바로 바, 리셋이에요. 바로 옆에 앉아 있다 보니까 네. 상민이가 내가 모를 때 쳐다보고 아. 있기 때문에 기자들도 당연히 기억이 나죠. 근데 네. 갑자기 지금 딱 바로 물어봤을 때는 상민이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났어요. 근데 변호사님은 음. 혹시 있으세요? 저요? 변호사님, 네. 기억나는 멤버 네. 저는 박균. 아무래도 좀 김학희 기자가 좀 음, 보고 싶네요. 학규 씨가 이거 듣고 되게 좋아하겠다. 네. 그러게요. 지하철에서. 하키야 위스키 부탁한다. 1인당 한 병씩 가져올 수 학기야 있는 거 나도 알지? 너가 기억나기 시작했어. 나도 위스키 32년 산으로 좀 부탁해. 나는 20년 아래로는 잘 안 먹어. 로쌀. 고맙다. 줄여서 로쌀. 하키야. 그렇다고 합니다. 학규 씨.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그동안 있었던 뭐 에피소드나 재미있는 뭐 사건 사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건 진짜 절대 진짜 못 정 까먹겠다. 변호사님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이벤트. 저는 어. 2개 있는데 하나는 김혜민 기자가 온 날이요. 그 얘기 또 하실 거예요? 지금 약간 말하고 나서도 약간 너무 기뻤어요. 되게 힘들죠. 아, 네. 네. 아 아니, 그래요? 왜 기억나시는지 여쭤볼게요. 네? 왜요? 그 사람으로서 네. 제 스타일이에요, 되게. 제가 너무 그때 긴장해서 아니 그냥 뭐 덜덜덜. 좋아요. 아닌 좋아해요. 아닌 것 네. 같아. 사람으로서.
사람인 변호사님은요? 저요? 이렇게 넘어가나요? 네, 알았어. 아, 두 개라며. 하나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좀 말하기가 좀 그래요. 말할까요? 그래요? 네네. 하나는 제가 그러니까 단어는 안 쓰고 방송에서 이상하게 그게 기억이 남아요. 그 권지윤 기자가 있을 때 제 아마 그 나무위키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가 그 권지윤이 뭘 자꾸 부끄러워해가지고 제가 어떤 단어를 되게 크게 말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좀 기억이 나요. 청취자들은 알 거예요. 토킹바 얘기하시는 건가요? 토킹바라는 단어는 얘기할 수 있죠. 토킹바 변호사. 그러니까 좀 예. 그러니까 젠더요. 젠더. 아 젠더. 아. 오케이. 젠더란 단어가 아니었고 다른 단어인데 내가 아. 일반 젠더라면은 젠더가 어때서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해서 어. 방송 사고가 났었어요. 아 그래요? 젠더 관련된 단어였나요? 관련된 주제였는데 주제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젠더의 영어식 단어죠. 영어 단어죠. 세수요, 세수. 뭐 그런 식으로. 네네. 그게 뭐 어때서 그랬더니 방송 사고가 나서 권지윤이 말을 못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아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거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나갔고요. 네. 나가고 이제 내가 나갔던 이유는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젠더를 말하는 거죠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셉셉이 그냥 뭐 넘겼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게 갑자기 기억에 났어요.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그 당시 권지윤 기자는 좀 부끄러움이 많은 네, 사람이었나 그렇죠. 보네요. 부끄러움이 그래요? 많을 때였죠. 그 이후로 그래서 뭐- 좀. 뭐 약간 야한 얘기 나오면 되게 막 쭈그러들고 선재가 막 놀리고 맨날 이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언제부터 변하셨어요? 그게 숨긴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구나. 네. 우리 김선욱 변호사님. 저는 뭐 저 있을 때는 그렇게 막 특별하게 막 이렇게 큰 사고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매 방송 늘 재밌게 잘 했었고 사실 그거 저는 이제 정현석 변호사님의 그 있잖아요 그 썩은 드립이라고 네. 제 이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음. 사실 그 드립이 나올 때마다 되게 어떤 참신함에 되게 감탄을 하게 돼요. 네. 특히 그 이정재 같은 경우 이정재 맞죠? 이정재 그 뭐지 관상가 양반 그 드립이나 요즘 또 네. 많은 드립 준비하고 있는데 기생충 드립 다 많거든요. 해주세요. 다음에 또 예. 오늘 하나만 맛배기로 어떻게 안 되나요? 지난번에 문광을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일하던 사람인데요 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댓글이 달렸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할 때 아무도 안 듣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누가 댓글로 문광 너무 웃겼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구나. 네. 지금 하나 풀어주시면 안 돼요? 200회 특집으로. 아줌마는 세고 써쓰 못하겠어요. 그건 이거 저기죠. 그거 좀 더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예. 저 이선균이 이선균이지. 그죠? 네. 아줌마는 세고 셌으니까 이거 선 넘는 거 싫어한다고 할 때 아직도 예. 사랑하시죠. 이런 게 또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도 순간 예, 운전할 때 아. 네. 아주 소름. 큰 흐리기 좋으시네. 이런 아, 거. 소름이다. 맞아. 이런 게 또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도 참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고독한 남자와의 동행. 그만. 저런 드립이 좀 되게 좋아요 저는. 적응하셨어요? 예, 이제 적응이 됐는데. 네. 네, 적응해야겠네요. 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음. 네. 할게요. 네. 네. 남들이 안 하는 성대모사. 그거 아무도 안 합니다. 이런 게 또 기본적인 것 같아도 그거 아무도 안 해요. 네. 커브 돌 때 되게 우쭐해가지고 맞아요. 넘어갈게요. 기억이 네. 나네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근데 없으시. 네, 뭐 힘들 네. 때는 없습니다. 네. 밤새고 와서 밥 안 먹고 할 때 몸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그 말고는 없고요. 뭐 항상 자주 그래요. 네. 저 200회 간 거 사실 되게 오랫동안 장수한 건데 그래. 생각보다 되게 저기가 조회수 청취율 높대요. 제가 그래요? 피디님께 그래요? 여쭤봤는데 저희가 1, 2등을 앞다툰대요. 아 맞죠? 그래요? 맞죠? 볼룸에서 2, 3등이요? 너무 솔직하네요. 너무 솔직하. 근데 2, 3등. 기본적으로 이게 변명이지만 스포츠 팟캐스트는 이길 수가 없고요. 이길 수 원래. 없죠. 맞아요. 그러면 1, 2등이라 합시다. 1, 2등. 스포츠는 번외. 그러니까 네. 논의로 해야지. 너무 우리 마음인가? 네. 200회 장수 비결은 인기 비결로 할까요? 인기 비결. 장수 비결로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한 명 일단 계속 하니까. 그 이제 앞으로는 이 장수 비결이 선우기가 계속 해주니까. 아니요. 아니 나를 포함해서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해. 왜 그만둘 거야? 아니요 아닙니다. 눈치 네. 보고 있었어? 아니요. 출연료 좀 올려주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적극 건의해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출연료가 너무 적어서 사실 저희가 두 변호사님들 모실 때 죄송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출연료 보고 하나요? 뭐. 그렇죠. 청취자 멤버 보고 기자 하는 보고 거죠. 하는 거죠. 멤버 보고 청취자 하는 보고 거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청취자요? 청취자 안 보여서 안 보이잖아. 맨날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많이 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 네. 200회 특집은 짧게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2000회까지 가는 날까지 여기, 2천회요? 네, 두 변호사님 야, 같이 그러면 우리 나이가 어떻게 돼요? 2천회. 은퇴하시고도 계속 살아있나? 해주셔야 되지 아, 않나요? 살아있겠다 그때는. 죽었죠. 아니요, 살아있지. 죽은 거 아니야? 아니야. 1년이 50회인데. 1800. 아, 그렇네. 죽었나요? 야, 너 무슨 거북이야? 아니 나 그때가 그때 골프 칠 수 하기야? 있을 것 같아. 그러니? 그때 골프 칠 수 있을 것 같아. 전던 자네가 좀 내주라 막 이러면서. 어쨌든. 저는 당뇨 네. 왔을 거예요. 당뇨. 네. 네. 여태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